네, 안녕하세요.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.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데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고 피검사도 정상이고 심지어 MRI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듣게 되는 진단이 섬유근육통이죠. 사실 이 병을 얻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수명의 의사를 만난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이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까요?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병을 알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먼저 섬유근육통을 확인해 줄 명확한 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신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각각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진단을 받다 보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. 세 번째는 신체 증상 외에도 이 섬유근육통은 피로감이라든지 수면의 문제라든지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무시하기 때문에 이 병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섬유근육통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흔히 관절의 이상, 근육의 이상, 혹은 디스크의 손상 이런 걸로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섬유근육통은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이제 근육통이라는 이름이 들기 때문에 뭔가 근육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우리 뇌에서 통증을 발생되는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에는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통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사실 통증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될 자극에 반응하여 통증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아주 작은 자극을 증폭해서 느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섬유근육통입니다. 따라서 우리 몸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이런 다양한 검사들에서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통증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목이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고 또 손발이 저리면 신경과를 가게 되고 배가 아플 수 있죠. 그러면 소화기내과를 가게 됩니다. 이렇게 각각의 병원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한 진단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부위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에서는 좀 배제될 수 있죠.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섬유근육통 하면 이제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피로감이거든요. 피로감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간과하게 됩니다. 병원에 가서 많이 피곤해요. 그러면 잠을 못 잤기 때문이겠죠.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잡니다. 라고 하면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겠죠. 요즘에 머리가 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돼요.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.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섬유근육통이 갖고 있는 이 증상이 이렇게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많이 무시가 되거나 그래서 또 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나의 증상에 대해서 좀 기록하는 이러한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. 허리가 오늘 좀 몹시 많이 아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보통 한 4가지거든요. 첫 번째는 어느 부위가 아픈가? 이게 한 부위인가? 아니면 이렇게 목, 손목, 발목, 무릎, 이렇게 다양한 부위가 아픈가?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도 좀 기록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정도, 통증이 이제 0점에서 10점까지 어느 정도로 이제 불편한지 그것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이나 이 피로감에 대한 기록도 필요합니다. 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패턴을 좀 추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의사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다양한 곳에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섬유근육통 진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믿을 수 있는 의사 한 명을 정해서 그 주치의에게 이 증상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의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통증이 아니라 섬유근육통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섬유근육통의
통증 이외의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. 그런 것도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섬유유통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뭐 꼭 진단을 받기 위해서 뭘 해라 이건 아닌데, 사실 평소에도 이제 사실 만성 통증이거나 이제 또 힘든 그런 통증이 있다면 안 했으면 좋은 게 있죠. 뭐냐면 아플 때마다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. 자, 검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? 몸에 뭐 뚜렷한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뭔가 마음에 안심이 되십니까? 그렇지 않죠. 난 아프니까 이거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병이 있을지 몰라 하는 불안함이 더 생기잖아요.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의료비만 더 지출하게 되고 걱정은 더 커져갑니다. 이렇게 걱정이 커지게 되면 통증에 대한 민감함은 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아프더라도 계속 검사를 받는 그 노력은 잠깐 내려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.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정상이다 라는 말이, 난 아픈데 그럼 내가 이상한 거야? 이렇게 또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그렇지 않아요.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란 말은 적어도 그 조직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. 당신이 통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통증은 느끼고 있지만 그 통증을 설명해줄 어떤 몸의 이상은 없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안심해도 되겠죠. 그리고 또한 그 말은 내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섬유근통과 같은,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이 있으니 그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말 듣고 그냥 아파도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? 이렇게 기록하면서. 아니요.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한번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설명해드린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. 좀 종합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, 뭐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소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, 회음부 쪽에 감각이 이상이 있는 경우,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,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, 그리고 암 과거력이 있는데 새로운 통증이 생기는 경우, 이런 것은 좀 더 심각한 통증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. 이런 경우를 좀 제외한다면,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필요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. 자, 섬유유통, 제가 생각할 때 이 병만큼 힘든 질환이 또 있을까 싶어요.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원인도 안 나오고 너무 괴롭죠. 그런데 또 사실은 이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뭐 바로 괜찮아지는가? 그것도 아니잖아요. 통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병을 안다라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 진단을 받는데 사실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실 섬유유통 환자들을 다양하게 만나왔거든요.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적절한 접근들을 해왔고, 그래서 사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제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. 다시 직장을 다니고,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고, 다시 또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충분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이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갈까 합니다.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건 좀 피해야 되고,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